발표에 앞서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요. 퇴근하다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슈퍼에 들려서 우유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우유 있으면 달걀도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사고 갔을까요? 예, 이 프로그래머는 달걀만 사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보면요. 이 프로그래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if 조건문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슈퍼에 갔더니 우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있으면 달걀만 사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프로그래밍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주로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서 99%가 웃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는 배경 지식의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 앞서서 이런 전략을 좀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북해기선을 피하자. 혹시 북해기선이라는 영화를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인데요. 이 영화에서 어떤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이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파티에 갔다 옵니다.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여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파티장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이제 여주인공이 어떤 남자가 자기 손을 잡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주인공이 키스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주인공은 키스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남자고 손잡은 남자고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온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서 되도록이면 북해기선을 피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는 정확하게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먼저 AI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AI의 대명사인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영향,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프로그래밍적인 방법에서는 크게 한번 전환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듯이 과거에는 이 프로그래밍에다가 규칙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뭐냐면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것처럼 데이터하고 정답을 동시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것이 뭐냐면 규칙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답을 찾았다면 지금은 이런 규칙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을 기계가 한다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조건 다 학습하는 거냐?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중에도 이렇게 머신러닝처럼 학습을 하는 게 있고 또 머신러닝은 또 다시 딥러닝이라는 걸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규칙을 프로그램에다 적어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규칙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즉 학습을 써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굴곡이 2번 있습니다. 즉 굴곡이 2번 있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한번 부응했다가 줄어들고 또 한번 부응했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나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이쪽인데요.
그렇게 만들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칙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로부터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규칙을 적어 넣어야 되니까 고양이의 귀가 어떻고 수염이 어떻고 뭐 꼬리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이런 규칙을 다 때려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규칙 그 인공지능에다가. 근데 어떤 고양이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한 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다리가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그 규칙이 없겠죠. 다리가 3개라는 규칙이. 그래서 고양이이지만 고양이가 아니라고 분류를 못 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제처럼 그 규칙 기반으로 된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의 겨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번의 겨울을 지난 다음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발전하면서부터 계속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5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그래프는 어떤 사진에서 물체를 분류해내는 그런 일을 할 때 에러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능력이 5%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물체를 분간할 때는 5%의 에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15년에 여기 보시면은 이 레스넷이라는 AI가 사람보다 적게 에러를 나타낸 거예요. 즉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AI들이 계속해서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도 나오고 또 지금은 챗GPT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